내가 언제 못 걸어다닐지 모르는 족저근막염 이 영상 하나로 끝내세요. 예전에 50대 여성분이 병원에 오셨는데 이 여성분이 발바닥이 계속 아프다고 해서 확인을 해봤어요. 이분이 장시간 서 있기도 하고 갑자기 최근 들어서 체중이 늘기도 하고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당뇨 이런 질환들도 가지고 계셨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, 그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나서 아무래도 통증이 많이 사라지셨어요.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족저근막염이 어떻게 생기는지 조금만 이야기 드리자면, 이 족저근막염은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기는데 다양한 요인들로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. 이 장시간 서 있는 경우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고, 아니면 이 과도한 스트레스라든지 부하 이렇게 발바닥에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이 염증들이 계속해서 생길 수 있죠.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당뇨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 생기고 나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 회복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이 족저근막에 문제가 생기게 하면서 염증이 사라지지 않고 족저근막염이라는 이 상황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과도하게 훈련이 많은 운동선수라든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장시간 서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이 발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 그리고 적절한 운동량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. 그러면 어떤 치료를 하는 게 좋을까요?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그럼 어떤 동작들을 하는 게 나한테 좋은지 보시고 한번 이 동작들을 따라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요?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. 먼저 양말을 벗고 먼저 양손으로 이 부위를 잡아줍니다. 그리고 이 잡은 부위에서 이렇게 한 뼘 정도, 이 부위가 족저근막이 있는 부위입니다. 이 족저근막이 있는 부위에서 이렇게 발을 만져줍니다.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발 자체에 일단은 부담이 많이 가서 통증이 먼저 생겼기 때문에 이 통증을 먼저 사라지는 게 우선적으로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좀 풀어주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피로감을 좀 최대한 줄여주게끔 해주시면 되고, 그 다음에는 이 종아리 근육들을 풀어줍니다. 이 종아리 근육들은 이 뒤쪽에, 무릎 뒤쪽에 여기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내려가 줍니다. 종아리 근육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아리 근육 중에 가자미근이라고 있어요. 이 근육은 무릎부터 발목 여기 뒤쪽까지 붙어 있는데 이 근육이 하는 역할이 걸어 다닐 때 충격 흡수를 최대한 줄여줄 수 있어요. 그리고 그 운동선수들이 종아리가 많이 갈라져 있잖아요. 이제 뛰어다닐 때 쓰는 근육들, 그 근육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풀어줍니다. 그리고 이 무릎을 봤을 때 이 복숭아뼈에서 무릎까지 봤을 때 이 부위에서 이렇게 이 걸리는 부위가 있습니다. 이 부위를 잡은 상태에서 천천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뒤쪽 근육들과 종아리 양쪽 이렇게 근육들을 풀어주시는 게 아무래도 발목에 부담이 좀 덜 가게끔 통증 감소를 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이 마사지볼을 이용해서도 풀어줄 건데요. 이 마사지볼을 이렇게 올려둔 상태에서 이렇게 풀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운동선수들 중에 장거리 달리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, 아니면 달리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동작에서 풀어주시는 게 제일 좋고, 걸어다니는 게 많다 싶으시면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. 하시다 보면 시원한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, 잡은 상태에서 그냥 밀어서 내리기 때문에 느낌이 없다고 하시는 건데, 잡은 상태에서 이 근육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. 하시면서 압이 너무 세지 않게 해주세요. 종아리 근육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긴장된 상태가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긴장된 상태가 많은데 갑자기 세게 꽉 이렇게 잡아버리면 압이 더 많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근육들이 제대로 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쥐가 날 수도 있고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통증으로 더 반응을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종아리를 풀어주실 때 발목도 같이 왔다 갔다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. 그래서 잡은 상태에서 발목을 위로 올려줬다가 천천히 아래로 내려줍니다. 베개라든지 방석을 깔아둔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그 상태에서 발목을 왔다 갔다 해줍니다. 그러면서 발목의 가동성도 가져오고 발목의 통증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동작이
냅니다. 첫 번째 동작 같은 경우에는 마사지 방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공간의 제약이 생기는 불편함이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이 공간의 제약 없이 벽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이번에는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어떻게 하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. 먼저 이 벽에 하고자 하는 쪽에 무릎을 이렇게 갖다 댑니다. 이 상태에서 이 10cm 이 정도 되는 정도만 떼어줍니다. 거리를 보통 한 10cm 정도로 잡고 진행을 합니다. 그래서 무릎이 이렇게 벽에 닿는다고 생각하시고 스트레칭을 해줄 건데요. 자, 이 상태에서 이 발이 10c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다리는 이 상태 유지해 주시고 이 무릎이 벽에 닿는다고 생각하시고 쭉 앞으로 가주시면 됩니다.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 발을 앞으로 가주시고 이 상태에서 진행해 주시고 여기 이 뒤쪽에 종아리가 당기는 느낌이 들 때까지 앞으로 가줍니다. 이 상태에서 뒷다리는 이렇게 지지를 해준다고 생각하시고 뻗어준 상태에서 앞에 무릎이 벽에 간다고 생각하시고 쭉 왔다 갔다 해줍니다. 스트레칭을 하시다 보면 통증은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. 하지만 완전하게 낫지는 않으실 거예요. 왜냐하면 발바닥이라든지 발 자체에 근력이 약하신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근력까지 같이 잡아주셔야 이 발목에서 제대로 지지를 해주면서 통증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발바닥 근육부터 발목 근육들 근력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수건을 이용해서 할 겁니다. 발바닥에 있는 이 근육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. 이 상태에서 이 발을 근육들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은 아무래도 서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동작에 대해서 거의 사용하는 경우가 없으세요. 그래서 이 동작에 대해서 사용하게끔 도와주고 그리고 나서 움직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. 먼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상태에서 수건을 깔아둔 상태에서 발바닥을 최대한 수건에 갖다 대고 지지한다. 내 발로 이 수건을 밀어낸다는 생각으로 발가락을 왔다 갔다 해줍니다. 이 발바닥을 수건에다 밀고 인 상태에서 이 발가락으로 이렇게 잡아 당겨줍니다. 이게 너무 힘들다 싶으시면 발가락 사이에 수건을 껴주시면 됩니다. 수건은 빨아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발바닥 근력 운동이 더 중요하니까 먼저 이 동작을 계속 해줍니다. 발목을 왔다 갔다 해주면서 이 동작에 대해서 먼저 익혀줍니다. 처음 하기 때문에 통증이 생길 수 있는데 이 통증은 나쁜 통증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그 다음 동작은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끌고 와줍니다. 다시 한 번 더. 이 발가락 사이에 힘을 주고 이 상태에서 쭉 잡아 당겨 줍니다. 그러면서 발바닥 근육들과 이 근육들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이 발바닥에 적응을 시켜줍니다. 제일 처음에는 얘를 조금 두껍게 한 상태에서 먼저 진행해 주세요. 그러면 아무래도 잡기 편하니까 쭉 잡아 좀 당겨줬다가 다시 쭉 잡아 당겼다 다시 이렇게 반복해서 좀 진행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하시다 보면 여기 이 정강이 쪽에 힘이 들어가실 텐데 이 근육 또한 걸어 다닐 때 쓰는 근육이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이 근육을 너무 많이 쓰고 이 발바닥 근육들은 제대로 못 썼기 때문에 여기 통증이 더 많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통증 또한 나쁜 통증이 아니고 자세에 대해서 적응을 하셨기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부위를 최대한 배제하고 할 건데 이 잡아준 상태에서 발목만 왔다 갔다 해줄 거예요. 최대한 이 정강이 쪽에 있는 이 근육들이 최대한 사용하지 않게끔 도와줘서 이 발바닥 안쪽에 있는 근육들만 사용하게끔 도와줍니다.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먼저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. 두 번째 근력 운동 방법입니다. 방금은 발바닥에 대한 근력 운동을 하셨다면 이번에는 종아리 근육에 대한 근력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종아리 근육을 근력 운동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걸어 다닐 때 제일 많이 쓰는 근육 이 가자미근을 활성화를 시켜주고 제대로 된 사용 방법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. 이 근육들이 아무래도 종아리, 발바닥 근육들의 이 체중 부하
전체적으로 몸의 체중 부하를 감당하는 부위가 이 가자미 근육이기 때문에 근육을 제대로 활성화시켜주는 게 제일 필요합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. 먼저 앉은 상태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. 그래서 발 뒤꿈치를 드는 자세 먼저 진행을 합니다. 이렇게 발 뒤꿈치를 드는 자세를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이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이 근육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자세에서 먼저 진행을 해줍니다. 그래서 이 동작을 해주면서 이 가자미 근육들, 이 종아리 근육들이 사용하게끔 도와줍니다. 먼저 약간 열이 날 때까지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. 하시면서 이 발 옆쪽에 힘이 조금 들어가면서 통증이 생기실 수 있는데, 그럴 때는 발바닥 앞쪽에 힘이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발바닥 앞쪽에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종아리 근육에 힘이 들어가게끔 계속해서 움직여 줍니다.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근육들이 움직이는 걸 이렇게 느껴주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.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지지할 수 있는 물체가 있으시면 제일 좋습니다. 이 받친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줍니다.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발목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줍니다. 팔에 근력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동작 먼저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여기 힘 많이 들어가시니까 개수를 최대한 좀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고 진행해 주시고, 하시면서 쥐가 나는 경우에는 잠깐 쉬어주시고, 쉬면서 이 동작을 할 때 조금 이렇게 잡아주면서 내 근육들이 풀어질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, 스트레칭을 하면 오히려 더 쥐가 많이 나시니까 스트레칭 하지 마시고 가만히 그냥 잡고만 있어 주세요. 그래야지 이 근육들이 쉬고 오히려 더 빨리 쥐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이 운동들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것도 하나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바로 얼음찜질인데요. 이 얼음찜질을 해주는 이유가 근력 운동을 하시고 나면 아무래도 쥐가 나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. 이게 잘못된 반응이 아니라 내가 안 하던 동작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통증이라든지 이 근육들이 갑자기 놀라서 통증으로 반응을 나타나게 됩니다. 그 반응들 중에서 이 긴장이 많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쥐로 계속해서 연관되어서 나올 수 있는데요. 이 얼음찜질을 종아리 쪽에다가 많이 해주세요. 종아리 부위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죠, 볼록 튀어나온 부위, 이 부위에 대해서 얼음찜질을 해주시는 게 좋고, 얼음찜질을 하는 이유는 이 얼음찜질의 효과가 통증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. 근데 근력 운동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염증 물질들이 생기면서 회복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. 근데 그 과정 중에서 통증이 너무 생기기 때문에 근력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, 그거를 방지하고자 이 얼음찜질을 함으로써 근력이 25% 정도 증가하는 효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얼음찜질을 꼭 해주시는 게 제일 좋겠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체중 감소를 꼭 하셔야 합니다. 갑자기 살을 빼라고요?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 체중 감소만큼 제일 좋은 효과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이 체중 감량을 한다고 했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BMI 기준으로 최소 10% 정도만 줄게 되더라도 50%의 통증 감소를 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체중 감소만큼 제일 좋은 효과는 없어서 이 방법은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추가적으로 회복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, 당뇨 같은 경우에는 회복을 지연시키는 상태를 만들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당뇨 관리는 꼭 해주시는 게 좋고, 체중 관리를 하게 된다면 이 당뇨 관리도 같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해주시면서 두 마리의 토끼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 힘들더라도 체중 감소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. 오늘은 족저근막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나에게 맞는 치료법을 알고 내 몸에 적용해 가면서 내 몸 사용법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.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. 다음 영상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